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원리사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아주 기묘하고도 살벌한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100억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죠. 창밖으로는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고 냉장고에는 최고급 샴페인이 가득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이 방 안에 있는 당신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가슴은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생각과 자기 비하로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100억 원이 있어도 이 지옥 같은 기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우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거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건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 뇌세포들이기 때문입니다. 펜트하우스라는 천국을 순식간에 아오지 탄광보다 더한 지옥으로 바꾸는 마법, 그 주범이 바로 우리 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가 왜 자꾸만 고통이라는 암초에 부딪히는지 그 설계 결함을 찾아내고 수리하는 아주 정밀한 매뉴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이유 없이 불안했는지, 왜 스스로를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원리사전과 함께 우리 마음의 심연으로 그 은밀한 설계도를 보러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평소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치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듯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소박실제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는 게 정답이고 팩트다라고 믿는 고집이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세상을 촬영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왜곡해서 상영하는 아주 편파적인 영화 감독에 가깝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정말 친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 친구가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분을 새욱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즉시 뇌라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 나한테 화난 거 있나? 내가 지난번에 밥값 안 내서 저러나? 아니면 이제 내가 우습게 보이나? 순식간에 불쾌함이 치밀어 오르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분은 이미 바닥을 쳤죠. 그런데 사실은 어땠을까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날따라 렌즈를 안 끼고 나와서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날 밤샘 작업을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친구가 그냥 지나쳤다는 팩트는 하나인데 여러분의 뇌가 만든 시나리오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은 상황 그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정동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어떤 오해나 착각에서 시작됐든 우리 몸이 느끼는 그 고통만큼은 100% 진짜로 느껴지도록 우리 뇌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감정이 나에게 아주 정교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우주의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노예라는 감독이 만든 비극 영화의 주연 배우인 여러분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게 괴롭고 비효율적인 것이라면 왜 진화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우리 마음은 그 우울함과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저항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름 돋는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우울과 불안 안에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고귀한 장점과 아름다운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한 남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은 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에게 행복 버튼을 줘서 즉시 모든 우울함을 지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 남자가 느끼는 불안은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가 느끼는 죄책감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 인생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해내고 싶기 때문이죠. 인지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이비드 번즈 박사는 이를 긍정적 재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고 우울함에 머물러 있는 진짜 이유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릴 때 내 안의 소중한 가치들까지 함께 사라질까봐 우리 무의식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일을 망칠 거야. 내가 나를 몰아세우지 않으면 나는 게으름뱅이가 될 거야. 라는 공포가 우리를 고통 속에 붙잡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시작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멋진 점을 먼저 찾아내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아픔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이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내 일을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프로 정신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 마음에는 마법의 다이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소중한 가치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를 마비시키는 고통의 강도만 10에서 2 정도로 줄여주는 다이얼이죠. 이 다이얼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숨어서 팩트를 갉아먹는 인지 왜곡이라는 벌레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벌레가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시험에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난 패배자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이건 마치 전쟁 중에 전방초소 하나가 공격받았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망했다, 다 포기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방어선을 생각해 보세요. 북쪽이 뚫려도 한강 방어선이 있고 관악산 방어선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전쟁터에서 일어난 하나의 작은 교전일 뿐입니다. 그 교전에서 졌다고 해서 여러분이라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라는 벌레는 우리에게 중간은 없으며 오직 승리 아니면 파멸뿐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벌레는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소개팅에서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난 평생 혼자 살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미래 전체를 예언하는 것이죠. 이건 동네 개천에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해서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과 똑같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너무나 쉽게 팩트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추론이라는 아주 고약한 녀석입니다. 내가 지금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나는 실제로 비참한 사람인 게 틀림없어 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분은 팩트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우리 마음의 일기예보일 뿐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듯 오늘 내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 낀 하늘을 보고 지구가 곧 폭발할 거라며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법정의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쓸모없어, 모두가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이 100% 사실인지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세요. 계엄사 측, 내가 쓸모없다는 구체적인 증거 3가지만 대봐 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마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성실하게 출근했던 수많은 날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온 시간들이라는 강력한 반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생각들을 사실에 기반한 논리로 하나씩 부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요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난 할 수 있다 같은 막연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팩트의 몽둥이로 내 머릿속의 거짓말쟁이들을 때려잡는 아주 이성적이고 공학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한강 다리까지 폭파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고 결국 방역에 성공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울이라는 적군이 우리 일상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안방까지 점령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든 다시 방역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내가 느끼는 그 지독한 고통이 사실은 내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내 마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목소리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인지 왜곡, 즉 가짜뉴스였다는 사실도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전시에는 거대한 방벽이 되고 올림픽대로의 높은 제방이 적의 도하를 막는 방어선이 되듯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온 시련과 고통의 기억들도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단단한 지혜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즉시 다이얼을 돌리고 팩트체크를 시작하며 방어 체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10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도시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리사전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요새를 더 단단하게 설계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일기장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가감없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게 정말 100% 팩트인가? 라고 적고 판사의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뇌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의 원리를 파헤치는 원리사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더 강력하고 흥미로운 매뉴얼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최근에 겪었던 마음의 전쟁이나 자신만의 방어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리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